안녕하세요. 내일은 9살의 부모님을 잃은 후 위탁 아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양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을 MRN45 남자와 MRSN44 여자라고 부르겠습니다. 4년 동안 내 양부모와의 관계는 기껏해야 복잡했습니다. 그들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작은 딸은 나보다 몇 달 더 나이가 많지만 그들은 모두 제가 작은 가정부로서 모두를 기다리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대담한 아이였고 그들에게 반항했습니다. 나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았지만 그들은 내가 그곳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현재 학교를 얼마나 졸업하고 싶은지 알기 때문에 나를 다시 기관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양부모가 저를 완고하다고 여러 번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통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서 속삭이는 주제이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N부인과 아이들은 나를 견제하고 가족 중에 내가 자리가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버림받은 메인트와 원치 않는 부담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이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테이블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중고온이었고 나는 TV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내 18번째 생일에 가족의 가전제품을 허락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생일을 거의 축하하지 않았고 선물 공유와 관련된 어떤 일에도 나를 거의 관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케이크를 자르고 그들이 나에게서 자유로워졌다고 선언할 때까지 그들은 감정적으로 변했고 그들에 대한 나의 관점을 제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는 나의 충격적인 반응에 많은 환호와 웃음을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그들의 자유 파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나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나한테 떠나라고 해서 그게 내 생일 선물이라고 해서 애초에 그곳이 좋은 곳이 아니어서 18살에 떠날 준비를 해왔지만 그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학생이지만 그날 밤 강제로 그 집을 떠나야 했고 며칠 동안 지하철역이나 머리를 누울 수 있는 곳 어디에서나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에 가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습니다.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 그녀는 부모님이 대학 등록금을 자신의 신탁기금과 어릴 때 살던 집에 남겨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전에 이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위탁자를 떠난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내 상속 재산에 관한 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양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갑자기 나에게 다시 집을 주는데 관심이 있었고 그들은 나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가 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양부모가 내 행방을 궁금해했기 때문입니다. 양부모가 실수로 사회복지사가 그들에게 내 신탁기금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위탁 아동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저보다 몇 달 더 나이가 많은 그녀의 아이가 곧 대학에 들어갈 것이며 제가 위탁 아동으로서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지금 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내 생일에 나에게 준 것과 같은 금액을 기부하겠다고 말하고 며칠 동안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양부모는 계속 전화를 터뜨려 다시 돌아와서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떠나는 것은 장난이었고 그들은 내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내가 대학을 재개할 때까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양부모의 자비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들이 나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지금 내 예상 재정 상태 때문에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편지든 뭐든 이번 업데이트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일주일 동안 양부모님과 사회복지사님과 함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탁 담당. 연락을 받았고 그녀는 친절하게 제 관련된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상속을 받았고 신탁이 집에서 아이를 구성하는 서류 작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적으신 저축과 100만 달러짜리 공동 생명보험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것이 신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나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믿겨지지 않아요. 나는 지금 백만장자입니다. 모든 것을 정기예금에 넣어두거나 재정적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 때까지 그대로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이 저축한 돈을 대학 등록금으로 쓸 예정이고 이제 졸업했으므로 어릴 때 살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인으로의 전환을 승리로 만들어주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양부모님은 정말 끔찍한 분들이시지만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위해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부모님을 잃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미리 생각하고 더 이상 곁에 없을 당신의 삶을 더 쉽게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양부모와 그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당신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고 심지어 돈도 받았지만 아니 그들은 단지 끔찍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당신이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모두 잘 지내요. 당신이 그들을 거절하고 무시했다는 게 기뻐요. 여기 있는 모든 일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현명하게 사용하고 부모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이 지난 목요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미디어 기술 회사의 임원이셨습니다. 그전에는 나-16 우편물이 방과 후에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꽤 큰 건물이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 사무실 중 일부는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거기 내려주기 전만큼 로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가 회의. 제가 로비에서 배낭을 메고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갈 예정이었는데 건너편에 있는 이 남자가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나한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 로비가 넓어서 점심시간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하려고 나한테 와서 내가 그 건물에서 일하는지 물어보는데 내가 거기에서 일하지 않는 게 분명해. 그래서 그가 왜 다른 사람들은 입고보안 아빠를 내밀고 있는지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탐내서 로비에 들어갈 수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헛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규칙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앞에 있던 보안요원이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데리고 나가달라고 했더니 짜증난 표정을 지으며 거짓말을 해서 노숙인들이 많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이미 책상에 보안요원이 있어서 거기 있어도 된다고. 10분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벌써 화가 나서 아빠가 누군지 말했을 때 F 꺼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믿지 않는 것처럼 웃었고 아버지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때는 밖에서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은 아버지가 차에서 본 모든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화가 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한 후에 그는 나에게 그 남자의 이름을 기억하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부서인지 말하면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을 놓아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잘 알았어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건물에서 그런 장면이 나한테 떨어뜨리라고 해서 난 그냥 그렇게 극단적인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아빠가 그것에 대해 정말 화났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면 지금 계속 생각이 나. 그 사람은 같은 짓을 했고 나는 화났어. 업데이트를 통해 그를 해고시키는데 내가 도움을 준 것이 나를 멍청하게 만드는 걸까? 그래서 내가 직책을 잃은 후 아버지와 다시 이야기를 시도했지만 그는 이전에 나에게 세부 사항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다고 인정했고 그를 해고시키는 것이 극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직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없기 때문에 미루어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 이미 그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거기에 몇 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느꼈습니다. 그는 단지 그가 그것을 보고하기 전에 나에게 확인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부서의 상사의 결정은 아버지에게 달려있지 않았지만 해고된 이후로 그는 이미 파업을 많이 당했다고 말하더군요.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뿐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몇 주 전에 아버지가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로비에서 놀고 있을 때
우리가 서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날 거기 있었던 사람이 아닌 수석보안 담당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다고 말했고 거기에 아무 말도 할 없어서 미안하지만 그의 말 때문에 그를 구출해줘서 기쁘다. 적어도 지금은 미친 짓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내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를 해고시킨 회사에 계십니다. 댓글 중 하나가 그것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하도록 유도해서 이제는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는 더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 공개했으며 댓글의 모든 지원에 감사하지 않으며 아마도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처음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보니 옳은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셨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공감하고 자비로운지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당신 같은 젊은이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해고당하려면 알아주세요. 한 사건은 심각한 위반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이 한 사건으로 인해 해고되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것을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교훈으로 사용하십시오. 귀하는 귀하의 행동에 책임이 있으며 귀하만이 귀하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귀하의 결과에 대해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귀하에 대한 좋은 의견에 대해 회사는 아마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없애자 그 사람은 거기 몇 안 있었어. 당신은 회사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소송을 걸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회사가 위반해서 곤경에 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알고 싶어하는 만큼 기밀 유지는 진짜야. 옛날 일은 쉽다고 세부 사항을 알고 있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업데이트로 인해 너무 기뻤습니다. 원본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어떤 유형의 상황인데 거의 그 반대였어요. 괴롭힘을 당해서 미안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서 많은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처리했고 그 위에 10대 호르몬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연민과 자기 성찰, 우리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게시물은 보지 못했지만 그 사람에게 다른 문제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해서 아무도 해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똑같이 말했을. 이 상황은 그들에게 엉덩이 통증을 없앨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무것도 당신 잘못이 아니며 누군가가 어리거나 양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이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우리는 2022년에 있습니다. 복근을 만들어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된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장을 입지 않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건물 밖으로 그들을 욕하면 건물 리셉션에 있는 사람들인